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에 속으로는 거절을 외치면서도 겉으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답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세상은 그런 당신을 종종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도대체 왜 나의 선의는 존중이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예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결정적 심리 스위치를 역설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모호한 경계선입니다. 심리학자 하워드 클라우드는 건강한 인간관계란 울타리가 명확한 정원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들의 정원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내 꽃밭을 짓밟고 들어와도 아, 괜찮아요. 제가 다시 심으면 되죠. 라며 허허 웃고맙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경계선을 툭툭 건드려 봅니다. 일종의 간복이죠. 이때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거나 오히려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들의 뇌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짓밟아도 안전하구나 라고 학습해버립니다. 당신의 친절이 그들에게는 침범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당신의 말하기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거절할 때 혹시 미안해, 사실은 내가 요새 몸도 좀 안 좋고 집안일도 바쁘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라며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나요? 심리학적으로 과도한 설명은 나의 결정권이 타인의 허락에 달려 있다는 무의식적인 복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당한 거절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유를 길게 댈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말 속에서 설득할 틈을 찾아냅니다. 몸 안 좋으면 이건 앉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겠네? 라는 식의 재부탁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설명이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을 조종할 단서를 제공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정적 예측 가능성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웃고만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전한 샌드백으로 인식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야 한다면 무서운 사람보다는 화를 내도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삼죠. 당신의 허허실실한 태도가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감정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만만한 사람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은 바로 단호함의 재정의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무례한 행동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단호함은 공격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알려주는 친절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줄 때 오히려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게 됩니다. 모호한 친절보다 명확한 거절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전 전략은 침묵의 3초 규칙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거나 당연하다는 듯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바로 대답하거나 어색하게 웃지 마세요. 딱 3초만 무표정하게 상대의 눈을 응시해 보세요. 이 짧은 정적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생성합니다. 나는 당신의 무례함을 방금 인지했고 이를 가볍게 넘길 생각이 없다라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3초 후 차분한 목소리로 방금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조금 불편하네요 라고만 하세요.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두 번째는 설명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과도한 설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거절할 때는 문장의 끝에 마침표만 찍으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 딱 여기까지입니다. 상대가 왜? 라고 물으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라고 짧게 답하고 더 이상의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생활과 시간은 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유를 대지 않을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결정을 협상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편함의 총량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거절하지 못해서 얻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상대방이 가져가야 할 거절당한 불편함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자책과 후회라는 이자를 붙여서 갚고 있는 꼴이죠. 이제 그 불편함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상대가 서운해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 문제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까지 당신이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만이자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에 심리적 VVIP 라운지를 만드세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특별한 공간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그 라운지 밖 차가운 복도에 세워두셔도 됩니다. 당신의 친절은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할 친절을 무례한 이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 앞에 착한이라는 수식어 대신 존중받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그동안 누군가를 배려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뒤로 밀어두었던 순간들이 조용히 떠올라 마음 한켠이 조금은 아리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친절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친절이 향해야 할 방향이 조금 바뀌면 되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타인을 향했던 그 따뜻함을 조금만 나 자신에게도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거절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비슷한 경험들을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소울메모 365였습니다.